한 주간 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선 7기의 2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이선호 울주 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년 금방 가지요? 예, 정말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김규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선호 군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울산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지역 정치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10년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2012년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울주군수에 당선됐습니다. 네, 어느새 2년이 흘렀고 이제 3년차 군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2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준비하는 과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예, 과정이었다. 이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도 2년 동안의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성과들 보이기 시작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자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원전 해체 연구소 그리고 울산의 수건인 공공병원 공공병원. 그리고 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책임지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울주군에 유치해 왔습니다. 예. 이건 큰 성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공공병원이요. 사실은 좋으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최종 규모를 따지면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 급성기 환자를 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됐었는데 예. 지금 시작을 300병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지금 500병상으로 늘려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2년 동안 울주 국민분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소통되지 않은 행정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열린 군수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 열린 군수실에서 2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고요. 물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열린 군수실에 올라오는 거는 이 마지막까지 안 되는 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성 민원들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는 게 있었고요.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는 한 분이 오셔서 악수하고 명함 받고 앉지도 안 하고 됐습니다. 예. 10년 동안 군수한 만나가 이야기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냥 만나서 그로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군수에게 분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다. 예.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에피소드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 좀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울주군의 사업들 또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위한 노력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 문제와 이 반구대 암각화는 완전한 투 트랙으로 가서 새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시에서 할 것, 문화재청에서 할 것, 울주군에서 할 것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오늘 10월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주화도 만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이 학생들에게 학술대회도 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우리 문화 반구대 암각화를 알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물 문제에 관련해서요. 최근에 저희 전국체전 연기하면서 경북도하고 어떤 호흡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잘 풀어볼 수 없을까요? 예,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고 시장님 영역인데
잘 푸시겠죠. 예. 근데 저는 방구대 안각화의 문제를 물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산은 낙동강물 95% 먹고 예. 대구는 94% 정도를 먹습니다. 우리는 한 20% 정도 먹는데 이거 20% 정도만 늘리면 물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사연댐에 스몰돼 있는 이 현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빨리 수문을 바닥에 설치해서 예. 그 수문도 중간에 설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닥에 설치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안에를 전부 다 한번 발굴해봐야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수문 설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제일 거고요. 시급하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보고 참고해야 하는 곳이 포르투갈 코아 안각화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시민들, 주민들 주도로 운동이 먼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가 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주민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제가 코아 박물관과 코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예. 코아 가니까 안각화에 그냥 근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각화에 들어가는 길이 한 5km, 6km 되는데 그 길은 아직까지 비포장대로로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방구대 안각화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순간 못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발굴 자체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이 시민운동을 벌리고 그 학생들이 참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더라도 이게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코아의 전체를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우리 방구대 안각화도 결정날이라 생각합니다. 보존만 잘하면 사람들은 오게 예,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울주군은 한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국가 산단,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이 영남 알프스, 그리고 강, KTX 여기까지 있죠. 예. 한 국가가 갖춰야 할 부분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시설을 넣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방구대 안각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남 알프스의 산악관광 부분도 있고, 해안관광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안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 거의 완료됐고요. 예. 거기에서 우리 시와 그리고 국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딱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제가 임기 때 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제대로 된 해양 마스터 플랜 그리고 산업 관광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이 세 개 축이 울주의 먹거리 아니 울산시의 먹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5, 6년 동안 준비해서 3년 전에 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부동의 처리를 받았죠. 지금 이제 부동의 처리를 받고 제가 들어와서 2년이 됐습니다. 지금 2년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도 2년이 사실 짧았습니다. 이제 예. 제대로 된 용역을 거치고 있고요. 또 이 관에서 돈을 투여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자유치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고요. 18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안 됐는데 불과 2년 동안에 이걸 마무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사업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단순하게 의지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법과 제도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존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신 단체들도 있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환경단체나 또 특히 통도사도 있고요.
그분들과도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는 뭐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예, 많은 앞으로도 논란이 논란이 있죠. 될 것 같은데 또 논란이 됐던 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 생태원인데요. 호랑이 생태원 왜 추진하게 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호랑이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네, 어떤 일입니까? 호랑이를 이야기하니까 마치 호랑이를 수십 마리를 갖다가 그게 풀어놓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방구도 안각화에도 호랑이 문양이 있고 또 우리 어릴 때 호랑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은 곳이 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베리아 호랑이, 소위 말해서 한국산 호랑이들이 이 종보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종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마지막에 이 종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호랑이 생태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금 당장 호랑이 생태원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 호랑이에 대한 콘텐츠를 넣어서 다른 걸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호랑이를 정말 보고 싶고 이런 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계속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야기도 많이 좀 들으시고요. 자, 이렇게 울주군의 관광 사업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네, 신종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반가운 것은 울주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산재 공공병원 건립이 최종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500병상 미만 시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초강수까지 두셨잖아요. 300병상으로 일단 추진하기로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의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초의 그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공공병원을 제대로 해야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특히 감염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울산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을 잘 시와 군 그리고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500병상까지는 늘려서 급성기 환자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기로 협약도 마쳤고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데 설계 단계부터 울주군에서 직접 관여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은 하시고 최종 목표는 더 큰 예. 병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근로복지공단하고 울산시하고 함께 그 산재 전문 공공병원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당일까지도 군수님이 MOU 현장에 안 나타나실 거라는 그래서 MOU 자체가 무산될 거라는 무산될 뻔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니까 참 무섭습니다. 네. 사실은 좀 밀고 당기는 게 있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울산시와 그리고 울주군 더 나아가서 그 노동부가 예. 이 제대로 된 이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 변화가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OU 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회 할 때 울주군 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설계 때부터 직접 보겠다. 그래서 이 병원을 짓더라도 이 만평의 이 병원에 한쪽으로 짓자. 한쪽을 짓고 한쪽은 공간을 두자. 이렇게 협의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소위 밀당을 좀 하셨군요. 예. 네, 의료복지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도 추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특히 그 유니스트 의과대학 중요하고 앞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또 유니스트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생명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정부가 이 의대 정원 500명을 10년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연구의 목적의 의료인을 100명씩 연 100명씩 늘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스트가 적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쯤 돼서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울산시가 아니 울주군이 이 울산 시민들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 다른 쪽으로 뺏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다. 범시민 운동을 벌리겠다고 시작은 했는데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와 이 과기부의 어떤 이 또 부서를 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도 이 군의관을 직접 만들겠다고 지금 배출하겠다고 하는 예. 거고요. 과기부에서 적극 나서주지 않겠나는 저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또 유니스트에서 좀 나서줘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을 벌리고 서명운동이나 이런 거를 적극 벌려서 우리는 정말 정부가 발표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니스트 의과대학이 결국은 산재 공공병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울산이 이제 게놈 특구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의과대학의 유치의 당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한 병원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니스트가 갖고 있는 이 특성,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요구, 또 산재 공공병원을 더 확대 재생산,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릴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대생을 늘리는 방법이 의과대학과 의전원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의전원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열어놓고 제대로 된 정말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을 한 개 만들어 보는 게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이게 행정기관만 추진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유치 활동이라든가 유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중앙정부와 상의하고 이런 건 시가 하고 시와 유니스트가 하고요. 저는 범시민운동, 그러니까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 KTX의 역사 유치와 같은 그런 이 범시민운동을 벌리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울주군은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긴급 지원금 지급을 실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며칠 전에 2차 지급을 또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저는 진통제라고 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진통제. 아파하니까 지금 아픈 부분을 약간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예. 또 이 항생제처럼 낫게 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통제를 줬는데 이 진통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먼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적 유발 효과든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9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예산도 이제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드리겠다는 말씀은 9월 아닙니다. 용역이 끝나고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1차 지급 때 조금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울주군만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장 분들도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울산시와 뭐 이런 교감은? 이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생기고 한 번도 가본 길이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과 예산계장 그리고 법무팀 와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했고 예산을 230억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시켜 놓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조례 제정만 하면 된다고 했고 예산도
수 있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시민단체와 그리고 학계 선생님들 모시고 이게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바로 그게 갔습니다. 저 기자실을 바로 찾아가서 발표를 하고 이제 간부부 회의를 거쳐서 저희 의견을 후에 구했죠.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누구하고 상의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발표되고 그 이튿날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 이재명 지사님도 발표를 하시고 이재명 지사님도 어려웠답니다. 근데 울주군에서 해줘서 참 자기도 고마웠다. 그랬고 결국은 80여 개의 지자체가 따라왔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결국은 보편적 복지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다른 기초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단의 문제지 어떤 누구의 협의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도 거치고 시장님과도 대화하고 또 그런 걸 거칠 생각이고요. 예. 처음에는 누구와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라고 표현하셨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신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엔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서 인구를 좀 많이 유입시키고 그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그 최근에도 뭐 신혼부부 지원 정책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정책들 좀 있습니까?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실제로 결혼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는 세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같은, 저 같은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울주군에서 집 걱정 없이 결혼을 시키자. 이게 예. 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고 2억까지 4년간 2%씩 지원하는 이런 주택 정책도 쓰고 있고요. 또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인터넷 무료 강의 이런 것도 무료로 전부 다 울주군 듣게 하고 있고 다 함께 돌봄센터도 대폭 확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주군의 복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시간인데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울주군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고 국민들과 떨어져 있는 행정이라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정책도 국민들에게 내어놓고 평가받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그런 울주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고 꿈입니다. 이제 2년이 남으셨어요.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실. 예. 이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10년 안에 온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먹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 4차 산업혁명에 스크린에서 빠진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문화, 관광,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 부분 사람의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와 관광, 먹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관광과 이 문화재단을 또 만들어서 문화를 제대로 영성화시킬 예정이고요. 더 큰 것은 이 안전한 먹거리, 소위 말해서 이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이 단지를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시범 단지를 그 서생 영업할 때 지금 착실히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울주군 아니 울산시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악취. 예. 예. 소우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이런 거를 제대로 잡고 또 제대로 스펙 관리도 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준비 중이고요. 지금 착실히 잘 준비 중입니다. 2년 뒤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행정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겁이 나는 게 행정입니다. 지금 제가 2년 동안 오면서 이 법과 제도를 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이 한 개 준비를 하는 데만 2년씩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그래서 4년으로서는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착실히 준비해서 재도전 할 생각입니다. 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울주 국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빌려서 좀 해주십시오. 울주 국민 여러분, 저 울주군수 이선호입니다. 저는 울주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 펼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되고요. 울주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서 울주 국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시사진단 저희 보셨죠? 예, 맞습니다. 끝에 이제 엔딩 추천곡을 틀어드리고 있는데 끝 인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곡을 들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지하의 술 한잔 해요가 너무나 좋아요. 지하의 술 술 한잔 한잔 해요. 해요. 이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아. 예, 어떤 이유에서요? 그냥 옛 생각도 나고요. 예. 젊을 때의 생각도 나고 비가 올 때 딱 듣기 좋은 노래고 예.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아, 지하의 술 이거 한잔 다른 해요. 참모분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군수님이 직접 좋아하시는 노래 예. 들고 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고된 하루 끝에 사람들이 술 한 잔 좀 먹고 싶은 이유가 술보다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고프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사람이 희망인 울주 현안들 좀 짚어봤습니다.